스웨덴이 지금 13살 아이가 아직 감옥에 보내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아세요? 복지가 좋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던 나라가 이제는 13살짜리가 살인, 중기, 갈부림, 갱범죄에 연루되면은 감옥에 보내야 하냐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놀랐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슬펐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웨덴은 너무 오래 착한 척 했거든요. 너무 오래 눈 감았어요. 너무 오래 이 아이들도 피해자다,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 처벌보다 지르가 먼저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는요, 그 말을 하는 동안 갈 맞는 사람 계속 갈 맞고, 길에서 돌리는 사람 계속 돌렸고, 평범한 사람들은 밤에 밖에 나가는 게 점점 무서워졌어요. 제 친구가 최근 스웨덴에서 공격을 당했어요. 그냥 길에서요, 여러분. 무슨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두 명이 붙였는데 한 명은 25살이었고 한 명은 16살. 16살. 한국으로 치면은 고등학생 나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교복 입고 장난치는 애기가 아니었어요. 갈 들고 어린 남자를 위협하고 휴대폰이랑 열쇠까지 빼낸 사람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속이 뒤집혔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스웨덴에서 특별한 일처럼 안 들리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 번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충격받아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런 일이 생겼구나. 알리야, 스웨덴에서 이런 일 되게 자주 생겨. 그 나라가 망가지는 건 중수리가 날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중수리에 익숙해질 때예요. 전 어릴 때 스웨덴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물론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상은 완벽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보통 사람은 보통 삶을 잘 주셨어요. 버스 기다리면서 긴장하지 않았고, 동네 이상한 무리 보면은 길을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지 않았고, 어린애들이 범죄 조직 심부름을 한다는 얘기를 일상 뉴스처럼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스웨덴 뉴스 보면은 갱, 중격, 북발, 마약, 어린 범죄자, 미성년자, 정부 범죄,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건 아직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똑바로 말하지 못해요. 계속 말 돌려요. 사회적 문제입니다. 경제적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맞아요. 일부는 맞아요. 근데 그 말만 하면 안 되죠. 왜 어떤 동네는 밤에 걸어갈 수 없게 됐는지, 왜 갱당이 13살, 14살, 15살 아이들을 이용하는지, 왜 범죄자들이 미성년자는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알고 일부 애들 앞에 세우는지, 그걸 말해야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회가 법을 약하게 만들면은 착한 사람만 손해봐요. 나쁜 사람은 그 약함을 이용해요. 갱당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법을 읽어요. 처벌이 약한 아이를 알아요. 경찰이 조심해야 하는 선을도 알아요. 언론이 어떤 말을 못하는지도 알아요. 정치인들이 표 무서워서 어떤 현실은 비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빈틈에 아이들을 밀어넣어요. 13살짜리한테 종을 치워주고, 14살짜리한테 폭탄 나르게 하고, 16살짜리한테 갈 들고 사람 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안 됩니다? 그럼 피해자는요? 칼 앞에 선 피해자는 나이가 없어요? 길에서 돌린 사람의 공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집 근처에서 폭발 소리 듣고, 우리 스웨덴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폭발 소리 듣고 잠 못 자는 가족은 그냥 잠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아이를 감옥에 보내는 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한 사회예요. 13살이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라가 선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그 선을 넘게 만드는 사람들은 감옥 반대만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에 나라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국경 관리 제대로 안 하고 통합도 못하고 책임도 묻지 않고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핑계만 주고 평범한 시민이 불편하다고 말하면은 바로 나쁜 사람 취급했던 그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게 나라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민자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외국인 전체가 문제라는 말을 더더욱 아니에요.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에서는 제가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세게 말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어느 나라 들어가면은 그 나라를 존중해야 돼요. 그 나라 법을 따라해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오래 지켜온 질서 위에 올라타서 자기 맘대로 잘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스웨덴은 너무 오래 반대로 했어요. 들어오세요. 이해해 드릴게요. 기준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문제 생겨도 말 조심하세요. 이러다가 결국 누가 대가를 치르냐고요? 종진들이요? 절대 아니고요. 부자 동네 사람들이요? 별로요.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렀어요. 퇴근하고 집 가는 사람, 벌써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 작은 가게 운영하는 사람, 매 기우는 부모, 밤에 운동하러 나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조용히 삶의 범위를 줄였어요. 여기는 안 가야지, 이 시간에는 안 나가야지, 이 동네는 비해야지, 휴대폰 꺼내지 말아야지, 누가 따라오면은 그냥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나라예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겉으로만 선진국이고 안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 때 밤늦게 편의점 가고 골목길 걷고 카페에서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고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 엄청 대단한 건 줄 한국 사람들을 잘 몰라요. 왜냐면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그 당연한 느낌이 깨지는 걸 보면은 한국이 가진 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돼요. 사회는 돈으로만 굴러가지 않아요. 복지만으로도 안 굴러가요. 예쁜 말도 안 굴러가요. 사회는 신뢰로 굴러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선선을 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아이가 잘못하면 어른이 잡아줄 거라는 믿음.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그 나라 기준을 준용할 거라는 믿음. 범죄자가 법을 우습게 보면은 국가가 시민 편에 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깨지면요,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사람은 불안해져요. 제가 호주에서도 이상한 일을 겪어봤잖아요.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길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고 목소리 막 지르고 몸으로 길 막고, 저는 카메라 가방 때문에 빨리 도망을 못 갔어요. 그 순간에 사람은 절약 안 해요. 복지 생각 안 해요. 다문화가 어쩌고 개인 자유가 어쩌고 그런 말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딱 하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안전한가? 국가는 결국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해요. 국민이 밤에 집에 갈 수 있냐? 부모가 아이를 밖에 보낼 수 있냐? 가게 주인이 문 닫고 집에 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냐? 이걸 못 지키면은 그 나라는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웨덴이 13살까지 처벌하자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면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아이가 감옥에 가는 얘기를 듣고 기뻐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구나. 이제 스웨덴도 자기 나라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건 한국에도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해요. 한국은 아직 스웨덴처럼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신호는 뭐예요? 무조건 외국 인력받아야 한다. 무조건 글로벌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밖에서 데려와야 한다. 한국 문화는 너무 배제적이다. 한국도 더 열어야 한다. 이 말들 중에 일부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순서예요. 나라가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자기 국민이에요. 자기 시민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세금 내고 군대 가고 아이 키우고 회사 다니고 새벽부터 일하고 이 사회를 버티게 만든 사람들이 먼저예요. 외국인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외국 사람이라도 이렇게 세게 말할 수 있어요. 외국 인재도 좋고 교류도 좋고 열린 사회도 좋아요. 근데 기준 없이 열면은 그건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방치예요. 문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게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이해해봅시다. 다 다른 문화니까 그냥 서로 이해합시다 라고 말하는 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시민한테 자문하고 떠넘기는 거예요. 스웨덴이 딱 그렇게 했어요. 계속 자문하고 했어요.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불편해도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13살짜리까지 감옥에 보내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를 보호하던 나라가 이제는 아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한국이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안 돼요. 한국은 한국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어요. 외국인이 와서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 말을 약하게 할 생각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좋아하니까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라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안전한 사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돈으로 다시 못 사요. 한 세대가 무너지면 법 몇 개 바꾼다고 바로 돌아오진 않아요. 스웨덴이 지금 보여주는 건 미래의 경고예요, 여러분. 복지 있어도 돈이 있어도 예쁜 이미지가 있어도 국경을 대충 지키고 기준을 대충 세우고 범죄 앞에서 계속 빙규를 주면은 결국 가장 약한 시민부터 무너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가가 이런 질문까지 하게 돼요. 13살 아이를 감옥에 보내야 하나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지금 물어봐야 해요. 우리는 누구를 먼저 지킬 건가? 한국을 한국답게 만든 사람들을 지킬 건가? 아니면 착해 보이고 싶어서, 열려 보이고 싶어서 남들이 박수 쳐주길 바라면서 자기 집 문을 조금씩 열려둘 건가? 저는 답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국가는 먼저 자기 국민을 지켜야 해요. 문화는 먼저 지키고 나서야 나눠야 해요. 기준은 먼저 세우고 나서야 열어야 해요. 신뢰는 먼저 보호하고 나서야 확장해야 해요. 이 순서는 잃어버리면 여러분, 나라가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나라는 결국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스웨덴은 그걸 너무 비싼 값으로 배우고 있어요. 한국은 제발 공짜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도 못 배우면은 그때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